안녕하세요, 정병모입니다.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의 많은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그 트로트, 그리고 이제 미술은 이제 그 미나입니다. 왜 우리들이 그 트로트하고 미나를 좋아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그 우리의 어떤 그 꾸밈 없는 어떤 그 진실된 모습,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뭔가 이렇게 도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념이라든가 아주 고고하고 고상한 이런 그림을 그 선호했다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에 와갖고 그 서민들은 바로 그 가슴을 치는 그 본능에 호소하는 이제 이런 그림들을 이제 좋아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소개하는 그 미나는 그 매화도하고 그 모란도입니다. 특히 이제 그 모란도라는 거는 그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란은 그 꽃 중에 그 왕이다라고 불릴 만큼 꽃이 아주 풍성하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그 송나라 때 학자인 그 주도니가 그 모란을 뭐라 그랬냐면 그 부귀한 사람이다.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또 이제 출세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런 모란을 그럼 조선시대 사람이 좋아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싫어했다가 좋아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제 유교 국가이고 또 유교에서 이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거는 바로 윤리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그 선비들은 그 도덕성이 높은 사람인 군자를 가장 그 이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 가장 그 유행한 그림을 보면은 그 군자를 상징하는 사군자, 그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았던 그림이 바로 그 매화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화도로 그 유명한 작가가 그 오달제의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그 매화가 상징하는 아주 그 높은 도덕성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등걸이 세월의 그 풍파에 시달려서 구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그 위에 곱고 이제 가는 해까지가 위를 향해서 뻗쳐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화도를 감상하는 그 포인트는 그 구부러진 등걸과 그다음에 이제 곱게 뻗은 그 해까지의 어떤 대비, 그것의 어떤 그 조화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또 그 어몽룡의 그 매화도라는 그림이 또 조선시대 매화도의 또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매화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교조적인 상징성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높은 도덕성,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그 완화시켜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펼쳐지는 그 등걸 위에 그 두 개의 해까지가 아주 검은 그 하늘을 향해서 시원하게 그 뻗쳐 있습니다. 그 위에 그 보름달이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떠 있습니다. 달 덕분에 이런 엄격한 도덕성을 상징하는 그 매화가 좀 더 그 부드럽고 그 서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난한 선비를 상징하는 매화 그림이 가장 그 고액권인 그 5만 원권에 실려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제 이 그림을 지폐에 이제 넣고 싶다 그러면 그 1,000원권이나 아마 5,000원권이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고고하기 그지없는 매화가 그 조선 후기에 와서는 아주 흥겹고 그리고 또 이제 타락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 미나 그 월매도를 보면은 그 미나 특유의 어떤 그 흥겨운 어떤 분위기로 이제 가득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고했던 그 매화에 그 새가 날아들고 그리고 나비가 그 모여듭니다. 그리고 서로 그 좋아하는 이런 사랑의 느낌으로 화면에
화면에 이렇게 가득합니다. 또 그 아래 보면은 그 시드니 그 오페라 하우스 같은 모양의 바위들이 펼쳐져 있고요. 또 그 주변에는 아주 그냥 특이한 그 패턴으로 된 구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보면은 그 마치 그 샤갈의 그림처럼 환상적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어몽룡의 그 월매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이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메아도를 소개해드리겠는데, 이 메아도를 보면은 마치 우리가 강남의 클럽에 온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아주 커다란 그 매화 가지 위에 젊은 남녀와 같은 새들이 그 쌍쌍으로 짝을 지어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는 그 매화하고 어울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상극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그런 모란꽃이 화려하게 그 피어 있어서 그 매화와 그 모란이 그런 서먹서먹한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서 화합의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만약에 그 선비 입장에서 만약 이 그림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타락한 그 매화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그 500년 중에 뭐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미호란, 병자호란 그 전쟁을 무려 이제 4차례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쟁 이전은 도덕과 이제 이념의 시대라 그러면, 전쟁 이후의 시대는 뭔가 이제는 사람들이 그 욕망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도덕과 이념만 갖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아주 그냥 처절하게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해지면서 도덕에 대한 강한 그 회의감이 든 겁니다. 모란도는 궁중에서 아주 즐겨 제작된 이런 그 모티브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 모란도인데요. 그 화려한 그 모란 꽃밭을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제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궁중 회화 속의 그 모란도는 아주 그냥 도식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풍이 보통 한 이제 18폭이나 또는 10폭이 되는데, 각 폭에 그 모란 그 한 그루씩 이렇게 배치하고, 또 그 아래 이제 수석, 다시 말하면 이제 돌을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제 우리가 그 부귀의 상징 그 모란 덕분에 그 복권에 이제 당첨을 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 그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행운이나 부귀를 좀 오래도록 누리기 위해서 그 장수를 상징하는 그런 수석이라는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란과 그리고 이제 괴석을 함께 그린 그림을 우리는 이제 모란 괴석도 이렇게 부릅니다. 미나 모란도는 궁중회화 모란도하고 달리 다양한 변화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나에서는 궁중회화처럼 뭐 어떻게 그려야 된다 또는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이런 규범이라든가 그런 원칙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병풍이 원래는 이제 이렇게 쫙 펴지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은 그 놀랍게도 그 지그재그의 직선이 수평의 직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방식을 어떻게 이제 조선시대 미나 병풍에서 이러한 아주 고도의 기법이 적용이 되었는지 정말 아주 놀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모란은 풀이 아니라 그 나무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줄기에서 그 모란꽃이 이제 피어납니다. 근데 일본의 이제 어느 개인이 소장한 그 모란도는 이 꽃보다는 그 줄기의 어떤 그 구성을 강조한 특이한 그런 작품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줄기를 이런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꾸며놓고 또 그것에 이제 깃들어져 있는 그 새들을 보면은 장난감처럼 아주 작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꽃들도 보면은 크기도 아주 색색이 달라서 그런 변화무쌍합니다. 이런 독특한 구성의 모란도, 파격의 미는 그 미나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아름다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모란 개석도 가운데 개석이 막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온양민속박물관 소장의 그 모란 개석도에서는 이 개석이
동물이나 그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의인화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개석은 그 말하고 그 망아지, 모자 간의 어떤 관계가 표현이 되고, 또 어떤 개석은 그 도사, 우리가 도인이죠. 도교의 이상적인 사람. 또 어떤 개석은 또 스님 모습이고, 또 어떤 개석은 사람 모습은 사람 모습인데 하여튼 뒤돌아선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돌이라는 그런 무생물에도 그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애니미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애니미즘이 미나 모란도에서도 이렇게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파리 김해동양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 모란 개석도는 아주 그 간결한 구성의 그런 미나 모란도입니다. 그러니까 궁중 모란도처럼 그 화면을 그냥 꽉 채울 만큼 장식적이고 화려하진 않고 그냥 한 대여섯 송이의 모란을 갖고 단촐하게 꾸며서 오히려 이제 그 여백 의미까지 느껴지는 이제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원래는 이제 개석은 이렇게 이제 기이하게 아주 못생기고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이런 모습이야 이제 그 명품으로 치지만은 이 그림에서는 아주 그냥 직선 위주로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해서 매우 추상적이고 또는 그런 현대적인 느낌이 드는 이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매화에서 모란으로 제가 이제 그 조선 종기에는 그 매화도가 유행을 했다가 조선 후기에 와서는 그 모란도가 성행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어떤 꽃그림의 그 변화를 갖고도 우리가 조선 시대의 그 사회상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전기에는 그 도덕을 중시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군자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주 현실적이고 또 실용적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 모란처럼 행복을 상징하는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욕망을 표현하는 이런 그림이 이제 유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동지사 대학에 있는 그 후미카지 교수는 미나를 행복하라 부르자 이렇게 이제 제안한 적이 있는데, 바로 미나라는 거는 매화처럼 매화 그림처럼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모란 그림처럼 모란도처럼 행복이 가득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미나를 통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